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보편 지급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의정부 산곡동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 사업이 YG 엔터테인먼트 부지 매입으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YG는 이 부지에 공연장을 겸한 K-팝 콘텐츠 다목적 스튜디오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부정청약으로 수백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공인중개사와 입주사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포천시가 낙후 지역을 되살리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로 확정됐습니다. 포천시는 국비를 지원받아 친환경 에너지 테마 빌리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보편 지급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SNS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반값 임대료법 등 임대료를 강제로 낮추는 방식에 추진돼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월세를 받아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임대인도 많다며 임차인의 손실은 국가 재정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화폐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의료 인력이 병상 확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23일부터 의료 구급 인력을 순차적으로 배치합니다. 경기도는 최근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현직 소방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해 40명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모집된 인력은 23일부터 부천 요양병원 등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에 우선 투입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부족한 의료 구급 인력 확보를 위해 의료 인력 긴급 동원을 위한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들어 하루 평균 5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경주에서는 기저질환이 없는 30대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집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는 달성군과 중구, 남구에 있는 세 교회를 중심으로 열흘 넘게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일 하루 21명이 확진됐고 이 세 교회와 관련한 확진자는 5명이 더 추가돼 모두 116명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열흘간 발생한 대구 전체 확진자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대구시가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지만 확산세는 여전합니다. 동구의 한 교회에서도 20일과 21일 이틀간 28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여기 많이 있더라고요, 사람들. 동네구는 아마 몇 명 안 다닐 거예요. 거의 없다고 보는데. 이 교회가 원래 불로동에서 와가지고. 경북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20일 하루에만 신규 확진자는 48명입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에 이어 비수도권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지역별로는 경산이 18명, 안동이 11명, 영주 6명 등으로 이 가운데 20명이 교회 관련입니다. 오늘 오전 6시를 기준으로 18일 종교시설 발생과 관련하여 1214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12명이 확진되고 1072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130명이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사망자도 1명 늘었습니다. 경주에서 3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지 이틀 만인 20일 오전 숨졌습니다. 간호조무사로 알려진 이 여성은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 확진자가 다녀간 뒤 복통과 발열 등의 증상을 보여 지난 11일부터 입원 치료 중이었습니다. 접촉자 검사와 입원 전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왔지만 병세가 악화돼 18일 병원을 옮기는 과정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안심해도 된다라는 것보다는 후유증도 많고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치명적일 수도 드물게 있다 이렇게 판단해야 안 되겠습니까?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경북이 26명, 대구가 21명입니다. 방역당국은 무증상자로 인한 전파가 확산되고 있다며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같은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이번 주가 코로나19 유행 확산의 갈림길에 선 가장 중요한 시기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의정부시는 대유행과 통제 중대 분수령 시점에서 확산세를 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스마트폰 일기 쓰기를 제안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 심각성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는 만큼 역학조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인데요. 안 시장은 특히 역학조사 한계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기록이 여의치 않은 어르신은 카메라로 만난 사람과 장소를 기록하는 것도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방의료원 34곳, 적십자병원 5곳을 대상으로 벌인 2020년 지역 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경기도 의료원 의정부병원이 A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 시책에 적극 협력한 기여를 인정받았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지역 거점 공공병원들이 공공성과 진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지원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시가 시청 민원실과 여권 민원실, 동주민센터의 민원 대기 현황을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알림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민원 대기가 적은 주민센터로 방문 민원인 분산을 유도해 혼잡을 피하고 대기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맞춤 행정으로 이목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이슈였습니다. 아파트 부정청약으로 수백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공인중개사와 입주자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위장 전입으로 청약에 당첨되는가 하면 장애인 특별공급을 위해 다른 지역에 있는 장애인을 위장 취업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의 한 부동산 중개소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책상 위에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 관련 서류가 가득합니다. 분양권 전매 금지 기간에 분양권 전매를 알선한 곳입니다. 명의 변경을 8월 말부터 하실 수 있는 거고 지금 이제 미리 선점해 놓으시면 그 올려내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부동산 부정 청약과 불법 전매를 통해 304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공인중개사와 입주자 대표, 부동산 브로커 등 232명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해 위장 전입을 한 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임대인 명의 계좌로 매달 임차료를 입금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당첨된 분양 아파트를 처분해 한 번에 7억 원의 프리미엄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 위장 전입한 후에 매달 임대인의 계좌로 임차료를 지급 증거 자료로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이면서 과천시의 한 아파트에 부정 청약하여 당첨되어서 프리미엄 7억 원의 불로소득을 취했습니다. 또 장애인 특별 공급을 이용하기 위해 다른 지역 장애인을 위장 전입시키기도 했습니다. 적발된 부동산 브로커는 장애인 브로커를 통해 다른 지방에 사는 장애인 3명을 소개받아 경기도의 한 공장에 위장 전입시켰습니다. 위장 전입으로 청약 자격을 갖춘 장애인들은 이후 장애인 특별 공급에 당첨돼 2,500만 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습니다. 이 위장 전입한 장애인 3명의 이름으로 의왕시에 소재한 아파트에 부정 청약하여 당첨된 이후에 부동산 브로커 B는 전매 제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여서 브로커는 700만 원, 장애인 3명은 1,800만 원 등 총 2,5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 밖에 재개발 사업지구에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 조합원들에게 분양권을 매수한 뒤 불법 전매해 9억 6천만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특사경은 적발된 232명 가운데 43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28명은 형사 입건하는 한편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집값 담합과 불법 전매 등에 대해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의정부 산곡동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 사업이 YG 엔터테인먼트의 부지 매입으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 출자사 가운데 하나인 YG엔터테인먼트가 최근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2만 2천 제곱미터 부지를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는 해당 부지에 공연장을 겸한 K-팝 콘텐츠 제작과 송출을 할 수 있는 다목적 스튜디오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복합문화융합단지의 기반시설 준공률은 33%이며 2022년 8월 부지 조성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포천시가 낙후 지역을 되살리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로 확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포천시 영북면과 영중면 등 도내 7개 지자체 47곳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선정된 7개 지자체에는 812억 원의 국비가 확보됐으며 앞으로 5년간 1,391억 원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원된 예산으로 포천시는 친환경 에너지 테마빌리지와 스타투어업 허브센터, 에코 행정복합센터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자가용보다 편리한 경기도 대중교통을 만들기 위해 경기교통공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 단위의 광역지자체가 교통공사를 설립한 겁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31개 시군의 대중교통정책을 총괄하는 경기교통공사가 출범했습니다. 시군마다 다른 대중교통체계를 통합관리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경기교통공사는 공공버스 운영과 철도망 구축, 대중교통 환승시설 확대와 신교통수단 운영 등의 역할을 맡습니다. 시군 공모를 통해 치열한 경쟁을 뚫은 양주시 옥정동에 들어섰습니다. 중첩 규제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경기 북부 지역의 광역교통 발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자본금 185억 원은 경기도가 전액 출자했습니다. 4부 1센터로 87명의 직원이 근무할 예정. 12월 중 공채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채용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민께 편리하고 안전한, 즉 편안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버스는 경기도 공공버스를 확대하고 수요 맞춤 버스를 새로 운영하겠습니다. 철도는 도내 운행의 전문성을 높이고 환승시설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경기도는 경기교통공사의 본격 출범으로 자가용보다 편리한 대중교통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기GTV 김태희입니다. 경기도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축산시설 출입 차량을 대상으로 가축 전염병 예방 실태를 점검합니다. 또 특별사법경찰단은 AI가 끝날 때까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 위반 행위와 시설 출입 차량 미등록, GPS 미장착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주시가 오는 2021년부터 100리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 공급을 중단합니다. 시는 환경미화원의 건강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00리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없애고 75리터 종량제 봉투를 제작해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75리터 종량제 봉투는 내년 1월부터 마트나 편의점 등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시중에 유통된 100리터 종량제 봉투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난달 23일 개막한 경기도 온라인 청년 채용 박람회가 17만 명이 참가하는 등 큰 관심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교육과 제조, 화장품 등 도내 중소기업 84곳이 참가해 비대면으로 채용을 진행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비대면 방식에 맞춰 온라인 컨설팅을 비롯해 화상 면접과 채용 방식 등에 대한 온라인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일자리재단은 참여기업과 청년들의 구인 구직률을 높이기 위해 내년 1월 10일까지 채용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양주시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117억 감소한 9,076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양주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11개 사업 45억 원의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율정, 봉양간 도로 확보장 공사 등의 증액 편성했습니다. 분야별로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예산을 254억 원 증액했으며 지역 개발에도 124억 원 늘렸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